자, 21번입니다. 21번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을 오른쪽에다가 미리 좀 스케치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확인해보자. 자,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 a의 x제곱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y는 루트 3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점을 a라고 할게요. 저기 a를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4,0이 적당히 존재해서 oa와 ab가 서로 oa와 AB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적당히 선생님이 그림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되는 모든 A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A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수함수의 밑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 A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어디 갔어? 그 서로 수직, 선과 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것은 반드시 머릿속에서 뭐가 또 떠올라요? 그죠? 선과 선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의 곱이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고 찾아내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냥 다른 방식으로 그냥 약간 뭐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다는 의미로서 이런 방법도 한번 있지 않을까 같이 생각을 해보자. 뭐냐면은 A에서 한번 여기 수서의 발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점이 하나 생기는데 선생님 편의상 얘를 뭐 C라고 정도로 해볼까? 자, 그럼 C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C의 좌표는 바로 그쵸? 요 A의 X제곱과 루트 3과의 교점이잖아요. 그래서 A의 X제곱은 루트 3입니다를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X라고 하는 건요. 로그 A의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C라고 하는 좌표는 로그 A의 루트 3, 0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그림 이거 지우고 자,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직각삼각형 보이고요. 거기서 수선의 발을 꽂아가지고 또 다른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여기에선 당연히 여러분들 닮음이 보일 것이고 닮음이 보이면은 우리가 적당한 그 닮은 비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만들어서 우리 속에 뭔가 그 어딘가에 있는 그 공식이 있었을 거야. 맞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 첫 번째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도 되지. 근데 그 방법은 여기를 밑변으로 보고 여기를 높이로 봐서 여기 직각이니까 그죠? 곱하기 2분의 1. 즉 무슨 말이야? 그죠? 5a 곱하기 ab는 ac 곱하기 5b와 같지. 2분의 1은 생략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또 다른 공식 뭐가 있죠?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요 5a 있죠? 이거의 제곱은 5c 곱하기 5b다. 기억나세요? 그죠? 2 곱하기 이거는 5c 곱하기 5b다. 또 반대로 ab의 제곱은 bc 곱하기 b5다.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그렇죠? 지금 써먹을 거야. 바로 이 높이 ac의 제곱은 5c 곱하기 cb다. 이거 다시 한번 ac의 제곱은 5c 곱하기 cb다. 이런 거. 선생님의 지금 내가 한 말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렇지? 뭘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거든요. 혹시 머릿속에서 뭔가 아직도 갸우뚱한 친구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등등등에다가 한번 소공식이라고 치면요. 정말 많은 자료가 쏟아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구나를 한번 스스로 정리해보는 것도 가치가 있는 공부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선생님은 지금은 그냥 결과만 활용해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소공식을 이용해서 그렇죠? AC 길이의 제곱은 OC의 길이 곱하기 요 BC죠. CB의 길이와 같다. 그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AC의 길이는 당연히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은 루트 3의 제곱은 자, 여기 OC의 길이는 그냥 C의 좌표 그 자체가 되겠죠. 그러면은 로그 A의 루트 3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 CB의 길이는 어디예요? 그렇죠? 4에서 OC의 길이를 뺀 거니까 바로 4에서 로그 A의 루트 3을 뺀 거지. 맞죠?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요 BC의 길이는 4 마이너스 로그 A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써보자. 4 마이너스 로그 A의 루트 3이요. 이거를 풀어주면은 A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볼까요? 3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네, 편의상 그냥 치환을 좀 해볼게요. 로그 A의 루트 3을 잠깐만 T로 잡아볼게. 그러면은 4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어렵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가 되고요. 얘를 싹 다 왼쪽으로 넘기면은 0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T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제일 어려워 이런 게.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인수분해 하면은 T는 1 또는 3이 나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요. 자, T가 뭐였어요? 그렇죠. 로그 A의 루트 3이었죠. 얘가 이제 1일 때와 3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따라서 A가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 로그 A의 루트 3이 1일 때에는 당연히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1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한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A의 루트 3이 3 이란 얘기는 이건 좀 식으로 써보자. A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그죠?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루트 3은요 3의 2분의 1제곱이 되고요. 양변에 3분의 1제곱을 또 해주면은 A는 어떻게 됩니까? 3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래서 A가 두 개 다 찾아졌고요. 문제에서는 곱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문제에서 나오는 요 두 가지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3의 2분의 1제곱과 3의 6분의 1제곱을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3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6분의 1제곱 해서 3의 6분의 3 더하기 1, 4제곱이 돼서 3의 3분의 2제곱 최종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 2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사실은 어느 정도 지나면 계속 그냥 계산입니다. 그 아랫부분은 그냥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다만 이 계산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처음에 얘기했던 요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해도 괜찮은 문제였고 어쨌든 우리는 뭔가 A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 관계식을 찾아내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여기에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쓱 내려가지고 우리가 요 삼각형에서 닮은 비를 이용해서 만드는 어떤 비례식의 결과가 바로 소공식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한번 이용해 봐서 요 AC의 제곱은 바로 OC 곱하기 이거 BC의 길이와 같다. 를 이용해서 한번 관계식을 좀 깔끔하게 잡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이 가능하다는 거고 물론 더 다른 풀이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네. 여러 가지 풀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입니다. 22번도 문제 충분히 읽어보셨겠고요.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을 미리 좀 스케치를 해놨습니다. 같이 빠르게 한번 볼게요. 일단 로그 복잡해 보이는 거 하나 있는데 일단은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뭐 증가함수 하나 적당히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y는 2분의 1x 하나 그리고 점에서 만나는 점 중 한 점을 a라고 하자. 그러면은 만나는 점 중 한 점이란 얘기는 뭔가 만나는 점이 한 개가 아니라 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굳이 디테일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가서 뒷쯤에서 하나쯤 만나지 않을까 여기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그렇게까지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한 개 만나겠구나 라고 해서 그냥 바로 여기 끝에는 그냥 대충 얼머무린 상태에서 이 정도의 그냥 A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A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하나 그어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 곡선, 지수함수의 곡선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여기서 한 가지 뭐 팁까지는 아니지만 한 가지 약간 문제를 푸는 자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문제 속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동시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의심을 하나 하세요. 둘이 역함수 관계는 아닐까? 이런 생각. 선생님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끼워 맞추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안 됩니다. 우리 지수함수가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 아시잖아요. 원래 로그함수의 탄생이 지수함수의 역함수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 속에서 많은 문제의 패턴 중에서 적당히 이게 지금 뭐예요? 그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지수함수잖아요. 근데 보시면 뜩 봐도 뭐야? 저 밑이 같으니까 밑이 같네? 그러면 역함수 관계가 아닐까? 실제로 맞잖아요. 그렇죠? 이 a만큼 평행이동한 건 나중에 지수함수에서는 y를 a만큼 평행이동한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역함수 관계를 의심했더니 당연하게도 10중 8구 다 무슨 관계다? 그렇죠? 역함수 관계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y는 x라는 어떤 보조선을 이용해서 이 선생님이 아까 그렸던 요거 로그 루트 2의 x-a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녀석의 역함수 관계로서 y는 x 대칭 해준 상태에서 요 지수함수의 그래프 있죠? 요거 y는 루트 2의 x제곱 플러스 a라는 그래프도 비교적 정확하게 스케치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의 문제 속에서 로그함수와 지수함수가 등장하면은 한 번쯤은 의심해보자. 혹시 두 개가 역함수 관계인가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문제 풀이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태도로서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딱 그런 문제였던 거죠. 자, 그리고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그러니까 A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를 딱 꽂으면은 이 녀석과 만나는 점이 B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원래 얘하고도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A 그리고 그거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를 꽂아가지고 생기는 이 교점 B도 당연히 역함수 관계로서 완벽하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Y는 X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수직으로 꽂히게 될 테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정도에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스케치를 해 나가면서 상황 파악을 하는 거고요. 자, 문제에서는 이제 OAB의 넓이를 알려주고 있다. OAB의 넓이가 6이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요 A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황 파악보다도 마지막에 계산을 통해서 더 계속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뭐 그러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예요?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러면은 요 삼각형에서 밑변의 역할을 해주는 거는 이 녀석이 가장 적합하겠죠. AB의 길이. 그러면 우리는 높이는 요만큼의 길이가 높이의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생각은 뭐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A하고 B의 좌표 설정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좌표를 통해서 길이를 구하고 그 길이를 통해서 식을 잡아서 넓이가 6이다라고 하는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좌표 설정을 할 건데 지금 A라고 하는 좌표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요 A라고 하는 것은 Y는 2분의 1x 위의 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 루트 2의 A-A 위의 점이기도 한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 A라는 것을 좌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따른 B의 좌표가 탄생할 것이고, 왜냐면은 역함수 관계니까,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라기보다 그냥 y는 x에 대해 대칭이니까 x, y의 좌표가 서로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a라는 좌표만 잘 설정하면 우리가 b라는 좌표도 금방 나오게 되고, a, b의 좌표를 안다는 얘기는 요 둘 사이의 거리를 안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도 알고요. 그 다음에 그 중점 1대1 내분점이죠. 이 좌표도 알기 때문에 이 원점까지의 거리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를 다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계산이 흘러나간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최대한 우리의 목적은 A의 좌표를 가장 심플하게 잡아주는 게 맞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A라는 좌표를 여기 위의 점으로 봐서 생각을 할 것인가, 혹은 여기 위의 점으로 봐서 생각을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당연하게도 직선 위의 점으로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서 A라는 좌표를 직접 구하고, 그게 바로 또 로그의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다를 통해서 A라는 값을 구해주는 전략이 합당하겠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A라는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세팅할까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건 그래요. 여기를 뭐 적당히 t로 잡으면 여기가 2분의 1t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당연한 거야. 하지만 계산상에서 분수가 나타나면은 괜히 싫은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2t로 한번 잡아볼게요. 2t. 왜냐면은 여기가 2분의 x라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가 2t로 잡으면은 요 y좌표는 t라고 깔끔하게 나와서 뭔가 분수가 없이 계산이 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 있는 거지. 맞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요 a라는 좌표가 2t,t이기 때문에 b라는 좌표는 자연스럽게도 t,2t가 된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야. 왜요? 그쵸?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점이니까 x값과 y값이 서로 바뀌어 있겠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et,t를 알고 t,2t를 알아. 즉 a와 b의 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요 둘 사이의 거리 및 이 높이를 통해서 식을 잡아서 그게 바로 넓이 6입니다를 식으로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일단 요 교점, 여기 보이죠? 여기 점은 1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t,2t와 et,t를 각각 더해서 절반 기억나시죠? 1대1 내분점 공식, 그죠? 그러면은 t와 2t의 합은 3t죠. 그러면은 여기는 2분의 3t, 그리고 당연히 t와 2t 합이니까 2분의 3t 이렇게 될 것 같다. 맞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뭘 알아요?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요 AB의 밑변의 길이를 구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도 되지만 뭔가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은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죠, 여기가 45도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1대 루트 2, 다시 한번 1대 루트 2를 통해서 요 밑변에 해당하는 AB의 길이를 구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요 1대 루트 2에서 요것만 따로 떼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망했다. 그죠?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자. 그러면 여기가 1대 루트 2가 되는데 요 1에 해당하는 게 얼마가 되겠니?
그쵸? 여기 보시면은 여기 루트 2라는 ET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 T라고 하는 점의 길이를 빼면 되니까 그냥 T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지금 T의 길이란 말이야. 그럼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루트 2T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의 원리를 직접 그냥 우리가 피타고라스에서 잡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밑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 여기다 한번 그냥 스케치를 다시 해볼까? 그죠? 밑변의 길이 선생님이 여기다가 여기가 이제 A가 되고 B가 되고 여기 1.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AB의 길이는 루트 2T가 되는 것을 1대 1대 루트 2를 통해서 한번 빠르게 잡아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높이를 알아야 되죠. 높이는 이제 어디 갔어? 여기. 높이는 여기잖아요. 원점과의 거리 이거잖아. 그럼 이건 0,0이기 때문에 그냥 2분의 3t, 2분의 3t.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도 비슷한 마인드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를 한번 지워보고요. 여기다가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어디 갔어? 여기. 미안.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45도가 되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되잖아요. 다시 한번 1대 1대 루트 2. 그럼 그 1에 해당하는 게 여기가 2분의 3t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2분의 3t, 2분의 3t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는 맞죠? 2분의 3t 곱하기 루트 2가 되겠지. 1대 1대 루트 2니까. 맞죠? 그럼 우리는 이 높이에 해당하는 요 거리가 바로 보다 2분의 3t 곱하기 루트 2. 2분의 3t 곱하기 루트 2가 바로 높이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개, 바로 얘를 밑변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해서 만들어지는 요 넓이가 6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t를 잡아낼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다 푼 거죠. 그럼 식을 한번 써볼까요? 밑변,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루트 2t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것 2분의 3t 곱하기 루트 2. 맞죠? 그렇게 되면은 계산이 어떻게 되죠? 이거 너무 어렵다. 그쵸? 이 루트 2 루트 2 만나면 2가 되고 걔가 이제 얘랑 하나 약분되죠. 그러면은 2분의 3 t제곱이 되겠다. 2분의 3 t제곱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나요? 자, 이게 바로 6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t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6 곱하기 3분의 2니까요. 4가 되어서 t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지만 지금 1사분면에 존재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t는 2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t가 2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가 실제 좌표는요 4,2인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맞죠? 그럼 우리가 물어보는 건 뭐죠? 그렇죠. a의 값을 구할 건데요. 그러면 4,2를 이제는 요 지수 함수 위의 점이다를 이용하면은 여기다 그냥 4,2 대입한 다음에 a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도 그렇거든. 지수보다는 여기 로그 함수보다는 여기가 지금 2,4잖아요, 친구들. 여기가 아까 4,2였으니까 여기는 2,4잖아. 2,4를 지수함수에다가 대입하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예쁘지. 난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2,4를 요 지수함수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럼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플러스 a는 4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a는 보다 2다라고 금방 예쁘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 2가 되겠고요. 22번의 뭐랄까 그 문제 푸는 기본적인 시작은 이거 같아.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로그 함수와 문제에서 주어진 지수함수의 의심. 왜 두 개가 동시에 나왔지? 서로 역함수 관계가 아닐까? 그 의심을 해보고 확인하는 것부터가 문제를 푸는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계산의 연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22번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23번입니다. fx가 있는데요. 지수함수를 적당히 평행 이동을 해놨죠.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fx는 이제 음의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는 거.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 한 번에 빡 쓰여져 있을 때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 정도는 예전부터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것과 y는 k라고 하는 어떤 k는 이제 모르지만 그것과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의 k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멘트는 뭐 당연한 이야기 한번 써놨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일단 먼저 해야 할 일이 되겠죠. 그래프는 감소함수를 평행이동 하는 건데 일단 점근선이 얼마라고 보이죠? 그죠? 점근선은 마이너스 64 그 자체가 되겠지. 왜냐면 점근선은 누구에게만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y축 대칭이동에게만 영향을 받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 정도의 이제 뭐 y는 마이너스 64 정도의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릴 텐데, 이거는 이제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이거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5칸, 아래로 마이너스 64만큼 내린 거니까 그냥 역시 감소함수의 모습을 갖겠지. 하지만 감소함수를 그리더라도 이게 진짜로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질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지, 즉 어떤 사분면에 속하면서 그려질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디테일하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점을 한 2개 정도 찍어서 연결해 보는 연습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 지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5죠. 그러니까 5가 대입되면은 0, 1이죠. 2의 0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64가 되니까 5, 마이너스 63 정도는 우리가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5 정도 뭐 이 정도 될까? 이 정도 그냥 잡자. 대충 하는 거지 뭐. 이 정도가 이제 지나는 점이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만만한 게 뭐예요? 절편이죠. 그러면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의 2분의 1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2의 5제곱이죠. 2의 5제곱은 얼마니? 32고요. 거기서 64를 빼니까 마이너스 32가 되나요? 뭐 적당히 뭐 이 정도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정도가 빨간색 요거 이게 바로 뭐다? 저 fx의 그래프라는 거야. 이게 fx의 그래프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맞나요? 0 집어넣으면 2에 맞죠, 그죠? 자, 이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절대값으로 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음의 부분 있죠? 음의 부분을 접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음의 부분은 요 y는 마이너스 64라는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접어 올리더라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그죠? 점근선도 같이 접어서 올려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접어 올리면은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싹 접혀 올리는데, 이쯤에서의 점근선도 같이 쫙 접혀서 올라오는 느낌. 이게 바로 y는 그냥 64가 되겠죠. 그러면은 절편도 어느 정도 표기를 좀 해줄까요? 절편도 여기가 32로 접혀서 올라왔겠지.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을 먹은 그래프는 요 연두색의 그래프가 되겠죠. 얘랑 여기가 이제 쭉 가서 64를 점근선으로 해서 뭐 오른쪽은 이렇게 쭉 따라가는, 그러니까 64를 따라서 쭉 가는 어떤 이런 가까워지는 그래프의 개형이 잡히겠지, 그지?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y는 k와 1사분면에서 만난대요. 누가? 이 절대값의 그래프가 1사분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y는 k는 x축과 평행한 그래프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녀석들이 y는 k인데 1사분면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렇죠? y가 만약에 32보다 작으면 당연히 1사분면에서 안 만나잖아. 2사분면에만 지금 값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1사분면에서만 만나도록 하려면요, 1사분면에서만이 아니라 1사분면에서니까, 물론 어디가 되어도 2사분면은 무조건 일단은 하나는 여기 존재하니까 굳이 뭐 고민거리가 아닌 거고,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거니까 k는 그쵸 32보다는 커야 되겠지. 문제에서 좌표축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러면 32보다는 크고요. 그렇죠. 점근선에 해당하는 64보다는 작아야 교점이 생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K라고 하는 것은요, 32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에 해당하는 64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를 만족하는 K가 몇 개니? 를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64에서 32를 빼고 둘 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더 빼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32-1이 되어서 정답은 뭐 31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뭐예요? 그래프를 어느 정도 개형을 잡아서 절대값을 주기 때문에 접혀서 올라오는 이런 느낌,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는 그냥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4번입니다. 24번은 문제 충분히 보셨겠죠? 같이 한번 빠르게 보고 그림을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 4의 x 더하기 2라는 그래프가 둘 다 나왔어요. 거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L이 존재하고요. 그 교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거일 때, 그러니까 아까 이 교점 A하고 B와의 서로 간의 거리가 루트 2가 됐을 때에 A 더하기 C의 값 누구예요? 그쵸? 요 A와 요 C, X 좌표들의 합을 구하세요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스케치를 해봐야겠지.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것은 A하고 B 점들만 필요한 거니까 사실은 되게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고요. 상대적인 위치 관계 정도만 잡아서 좀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뭉뚱그려서 그림을 그려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축 없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거를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면은 로그 4의 x 더하기 2의 그래프는요. 로그 4의 x의 그래프를 그려서 왼쪽으로 두 칸만 옮기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로그 4의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지? 상대적으로. 그렇죠. 로그 2의 x의 그래프보다 더 가라앉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맞나요? 로그 4의 x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런 느낌으로 가져갔을 때 왼쪽으로 두 칸만 따다 옮긴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근데 그래봤자 로그 2의 x의 그래프와 지금 이런 느낌의 그래프는 뭐 두 칸 옮기든 뭐든 딱 그냥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지. 그냥 이런 관계 어떤 교점이 적당히 있고, 그죠? 이런 관계에 어떤 위치 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느낌은 그냥 매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왼쪽으로 두 칸 옮긴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여기다 그냥 플러스 2의 그래프를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둘 사이의 관계는 뭐 적당한 교점이 하나 있고 그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로그 2의 x가 여기가 위에 존재하고 왼쪽은 얘가 로그 4의 x 플러스 2가 위에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문제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L이 등장하는데요. 선생님이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형광펜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자, 얘가 등장해가서 얘는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교점이 지금 A하고 B가 있단 말이죠. 근데 로그 2의 X,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이 파란 선입니다. 파란 선과 이 초록선이 잘 보이죠? 이 파란 선과의 교점이 지금 A가 되고요. 초록색 선과의 교점이 B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C가 더 커요. C가 뭐예요? B죠. B의 X좌표지. 그러면 X좌표는 지금 가로가 X잖아요. 그러니까 B의 좌표가 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맞겠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가 B가 되잖아.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니까 B의 좌표가 더 왼쪽에 있어 버리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여기쯤에 존재해서 그죠? 여기쯤에 존재해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어서 여기가 이제 A, B이고 여기가 C, D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좀 사실은 요거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길어졌을까 후회하고 있지만 그냥 갈까요? 뭐 촬영은 한 번에 간다. 자, 아무튼 자, 그럼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그죠? 요거 A와 C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요거 어디 갔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둘 사이 거리가 루트 2. 여기서 일단은 끝났지 사실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요 둘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동안 18년 인생 동안 수없이 많은 수학 문제를 풀면서 가지고 닦은 그러한 어떤 느낌적인 느낌,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내가 싹 이런 식으로 직각 삼각형을 그려낼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1대 루트 2라는 비율이 있는데 실제로 루트 2에 해당하는 비율이 실제 길이가 루트 2지. 그러면은 이 길이가 실제로도 1이고 요 세로 길이가 실제로도 1의 길이를 가졌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끝났네. 왜냐면 우리는 A하고 C하고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A를 기준으로 보세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게 B라는 좌표지. 왜냐고? 여기 실제 길이가 1이잖아요. 여기 1이잖아요. 이해되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C의 좌표를 알잖아? 그러면은 A를 따로 구할 필요 없이 그냥 C에서 왼쪽으로 한 칸만 가면 걔가 바로 요 X좌표 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A나 C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A를 먼저 구할까? C를 먼저 구할까? 이것만 살짝만 고민해보면 되는 건데 어차피 A가 조금 더 간단한 함수 위에 존재하잖아요. C는 조금 더 복잡한 그게 그거지만 사실 복잡한 함수 위에 존재하니까 선생님은 그냥 A를 구해서 A에다가 1을 더한 게 C니까 우리는 그냥 A 더하기 C를 금방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A를 한번 구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A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갖다가 집어넣는 거지. 자, A, B는요. 로그 2의 X 위의 점이야. 그러면은 지금부터 문자를 하나 줄이도록 할게요. A, B라고 하는 문자 대신에 그냥 A, 로그 2의 A다라고 써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정보는 요 A, 로그 2의 A라고 하는 이 점을 잘 따라오세요. 아래로 한 칸 내리고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면 어떤 선 위의 점이 되는 거지? 그렇죠? 요 선, 로그 4의 x 더하기 2라는 그래프 위의 점으로 바뀌는 거지. 다시 한번 A, 로그 2의 A라는 점을 아래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겼으면 그 점이 B가 되고요. 그 점은 바로 뭐가 된다? 로그 4의 x 더하기 2라는 위의 점이다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이 A, 로그 2의 A 이거를 아래로 한 칸 옮기면은 y 좌표가 한 개 줄어드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면은 x 좌표가 한 개 늘어나는 거니까 이 B의 좌표를 이런 식으로 잡아도 괜찮겠지. 맞나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다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성립한다라는 거잖아요. 위의 점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자. A 플러스 2를 여기 식에다가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로그 4에 A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A 더하기 3이죠. 걔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로그 2의 A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거 풀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A가 나왔잖아. A가 나오면은 뭐예요? 얘가 나왔어? 그럼 BC는 뭔데? A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답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는 이제 식이 뭐예요? 그래프를 통해서 상황 파악이 됐으니까 그냥 이거 잘 구하여라. 방정식 잘 푸냐? 계산 잘하니? 이런 테스트로 바뀐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래프를 그 식을 풀어낼 텐데 양변을 사로 맞추는 게 깔끔하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요. 로그 2에 로그 1을 4로 맞추면 여기가 a 제곱이 되죠. 그리고 빼기 1이야. 사실 오른쪽도 로그 4에 빼기 1은 로그 4의 4니까 4분의 a 제곱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3과 4분의 a 제곱이 같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 진수 조건 A는 마삼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런 건 나중에 이제 따져주고요. 그렇죠? 진수 조건은 늘 중요한 거지만 아무튼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3이라는 값이요 4분의 A 제곱과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양변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4A 플러스 12는 A 제곱이 되니까 0은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인수분해가 예쁘게 보이네요.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그럼 A가 마이너스 2하고 6이 보이는데 아까 얘기했죠. 아까 A 더하기 3 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수. 여기도 진수구나. A 더하기 3도 진수고 A도 진수죠. 그러면은 둘 다 양수를 만족하는 건 뭐예요? 0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음의 값 마이너스 2는 버려야 되는 거니까 A는 6으로 하나를 고정인 거야. 끝. 됐죠? 그러면은 이제 A는 6이 되잖아. 그럼 C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죠? A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게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는 뭐예요? 7이구나. 이렇게 되고요. 두 개를 더하면은 그냥 13이네요. 이렇게 돼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지. 되게 쉬운 문제인데 왜 이렇게 말이 길어졌을까? 아무튼 문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잡아보고요. 그렇죠?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A하고 C의 관계를 어떻게 잡았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게 C다. 이거를 그냥 이용한 거야. 끝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풀어준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스스로도 한번 사실 이거는 풀이 과정이 더 여러 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각을 갖고요. 꼼꼼하게 합리적인 풀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5번입니다. 25번은 생긴 거에 비해서 간단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같이 보도록 합시다. 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의 식이 달라요. 그런데 선생님들 딱 봤을 때 아예 복잡하잖아 치환해야지 라고 쓱 보니까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 왜냐면 지금 얘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만큼으로 y축 평행 이동만 한 거잖아요. 전혀 복잡한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3을 기준으로 왼쪽에다가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3을 포함해서 오른쪽에다가는 이러한 감수함수, 그죠? 이거 감수함수죠. 에다가 이제 이 정도 y축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3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3을 대입하면 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은 얘랑 여기다가 3이 이렇게 대입되니까 얘랑 지금 같아지니까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여전히 8이란 말이야. 그 말은 3에서 함수값은 같구나 라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금방 발견이 되었죠. 그러면은 이제 왼쪽은 어떻게 돼요? 증가함수가 되겠고요. 3의 오른쪽은 4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3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증가함수, 왼쪽은 감소함수인 모습을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그려주면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죠? 하지만 지수함수에서는 반드시 뭐가 늘 중요해요? 그렇죠. 점근선이 존재하잖아. 이거의 점근선은 당연히 이제 그냥 x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점근선은 누구예요? 그렇죠. 얘가 그냥 점근선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를 염두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x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은 굳이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어딘가에 이제 3이 있어서 쭉 이렇게 3을 좀 왼쪽에다 그릴까? 여기다가 이제 3이 어느 정도 있어서 3의 왼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증가함수인 모습을 쓱 가질 거야. 그리고 3의 경계는 8이 되고요. 그러면은 8부터 또 이런 감소함수의 모습을 갖는 그래프라는 건데 이 녀석은 분명히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이쪽을 점근선으로 하는 거죠. 이만큼을 점근선으로 하겠지. 선생님이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의 점근선이 존재해서 그 점근선의 식이 뭐예요? 그렇죠.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전체의 3 더하기 a제곱 더하기 8이다 라는 이러한 그래프 3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증가하다가 8 찍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그래프의 식이 바뀌면서 감소함수인 모습을 가지다가 마지막에는 점근선을 얘로 따라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그래프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이제 다 푼 거죠. 문제에서는 이 fx 위의 점, 이 뭐예요? 이런 점들이 되게 많잖아. 바바바바바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점들 중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개, 이 23개가 되는 그러한 a는 뭐냐? 이런 거잖아요. a는 뭐예요? 지금 a는 누가 결정하지? 그렇죠. 여기 있는 점근선 a에 따라서 이 점근선의 위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점근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23개를 목표로 하지만 이 정수인 점의 개수가 바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일단은 이 점근선의 위치에 상관없이 x축보다 큰 범위에서는 그냥 그래프가 지금 고정된 거잖아. 그죠? 지금 점근선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아래에서 뻗어나가는 그래프가 어디까지 내려가고 어디까지 올라오냐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정된 점만 먼저 카운트를 해보자. 지금 y는 y좌표가 정수라는 것은요.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의 y좌표가 정수인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히 카운트를 해주면은 여기 y가 8일 때 하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y가 7일 때에는 여기 2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y가 6일 때에도 2개 이런 식으로 쭉쭉 카운트가 되다가 마지막에는 쭉 내려가서 y가 1인 것까지 내려오겠지. 거기서도 여전히 2개가 될 거란 얘기야. 그러면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이 x축 위에서는 y값을 정수로 만들어주는 점은 몇 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1부터 7까지는 2개씩 나오지. 그러니까 2개씩 7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8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가지고 계산해 줘야겠지. 그럼 2 곱하기 7 더하기 1이니까 얼마니?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15개는 일단은 고정된 점의 개수야. 자, 거기에다가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요거. 자, y값이 0일 때에도 여전히 그냥 1개라는 겁니다. 1개.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점근선의 위치에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는 점은 15개에다가 1개, 즉 16개는 일단 확보가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몇 개가 더 추가가 되어야 23개의 y값이 정수인 점이 되겠니? 그렇죠? 7개가 더 추가돼야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밑에서 그러니까 점근선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이제 어디까지 내려갈지 이렇게 바뀔 텐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거를 카운트했을 때 7개가 걸려들면 되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위에서부터 세워야겠지.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카운트했을 때 마지막이 y는 마이너스 7에서 끝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이 점근선의 위치가 어디에 존재해야 y는 마이너스 7까지 교점이 생기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확대해서 한번 상황만 간단하게 한번 바라보면은 뭐 문제는 풀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만약에 여기가 이제 뭐 y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돼가지고 점근선이 쭉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까지가 일단은 내가 원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면은, 자, 그 다음에는 y는 마이너스 7 다음이 이제 y는 마이너스 8이죠. 여기 한번 써볼까? y는 마이너스 8.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생각해 봐봐. 만약에 점근선이요, 마이너스 7이 되면 절대 안 되지. 그렇죠.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가는 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7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7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을 공유할 수 없잖아. 그죠? 지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6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총 6개밖에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근선은요, 마이너스 7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까지도 되는 거지. 마이너스 8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이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죠. 마이너스 8로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쭉 하나씩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마이너스 7에서의 교점을 무조건 갖고 있기 마련이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는 y점근선, 요 점근선이 최대 마이너스 8까지만 내려올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8보다 더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8개가 될 테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는 다 풀었지. 이 녀석을 한번 갖고 와볼까요? 이 녀석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겠니? 그렇죠?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8 이상은 돼야 되고요. 아무리 위로 올라오고 싶어도 마이너스 7보다는 작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이 점근선의 범위가 되고, 이 부등식을 풀어주는 그러한 정수 A를 내가 구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 거죠.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만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888을 다 빼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에 3 더하기 a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가 된다.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면은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그러면은 4분의 1에 3 더하기 a가 되고요. 15가 이렇게 될 거야. 맞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4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본다면은 어차피 내가 찾는 건 지금 정수잖아요. 정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정수 빼기 정수니까 여전히 정수제곱이란 얘기야. 그럼 4의 정수제곱이 16 이하 15보다는 큰 거인 정수는 뭐밖에 없겠니? 그렇죠. 4의 제곱 26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4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세제곱이란 얘기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2가 되겠죠.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은 얼마지? 이런 게 어렵다. 마이너스 5네. 어이구.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뭐 3번이다 라고 체킹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25번은 보기에 비해서 뭔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되게 단순했던 문제 같아요. 마지막에만 그 점근선, 그죠? 요 점근선의 위치만 잘 조절해 가면서 위치를 정해주고 그때 생기는 부등식만 잘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꼼꼼하게 카운트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그냥 어렵다기보다 그냥 누락시키지 말고 최대한 꼼꼼하게만 카운트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5번도 한번 꼼꼼하게 복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26번입니다. 26번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오른쪽에다가 미리 좀 그려놨어요. H각이고 AB의 길이와 AC의 길이 각각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넓이를 구할 건데 A에서 최대값을 갖는데요. 그거 두 개 더하여라.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그쵸? 정의역의 범위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넓이를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넓이는 곱해서 절반으로 나누는 거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를. 그럼 절반으로 나눌 때 요 2가 삭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4의 x분의 16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로그 2의 x에다가 여기가 지금 나누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빼기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 마이너스 로그 4의 x가 될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예쁘게 보기 위해서 치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로그 2의 x를 t로 한번 치환을 해볼 건데요. 치환할 때는 언제나 무엇을 고려해야 돼요? 맞죠?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생각해야 될 텐데 그냥 별 말이 없으면은 모든 실수가 다 되죠. 하지만 문제에서 1부터 16 여기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t라고 하는 것은 로그 1일 때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6일 때에는 4가 되기 때문에 치환한 문자 t는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요 범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치환된 문자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t 가로 열고 2-4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로 떨어지고 t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가 이미 되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는 t축에 대해서 그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최고 차익에서 음수니까. 그리고 는 0을 만족하는 거는 0이랑 여기가 4가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0 되고 이거는 0을 만족하는 거는 t는 4가 되는 거 봤죠. 그러면은 2차 하식이기 때문에 가운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t가 2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야. 이 t가 2일 때는 그냥 2를 대입해 보면 얼마가 나와요? 2 곱하기 1인가요? 그죠? 2 대입하면 1이죠. 그러면은 최대값은 2가 되네. 그죠? 이렇게. 그럼 2가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x, 그쵸? x가 a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우리는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제 푸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5억 5천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t가 2란 얘기는 로그 2의 x가 2일 때란 얘기야. 그 말은 뭐예요? 그쵸? x가 4, 1 때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아까 구해놨던 거 있죠?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될까요? 그쵸? 4일 때 2가 됩니다. 더하면요. 6이 되어서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거죠. 26번 같은 문제는 뭐 대단한 문제가 전혀 아니고 그냥 문제 속에서 계산할 때 치환을 하게 된다면 치환된 범위의 값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문제에서 정의역을 제한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하는 걸 쭉 보고 나서 마지막에 t가 2일 때 최대값이 2이지만 우리는 t가 2라고 해서 이거를 a라고 잡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다시 복원을 시켜줘야 되잖아. 로그 2의 x가 2일 때, 즉 x가 4일 때다. 요것만 실수 안 하면 뭐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7번입니다. 27번에서 F하고 G가 등장했는데요. F는 지금 2의 X고 오른쪽에다가 선생님 미리 좀 그려놨습니다. GX라고 하는 것은 이 FX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죠? X-2가 들어갔으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선생님 여기다가 미리 한번 그려놨는데 보세요. 여기로 왔다 갔다 그렇게 이걸 가지고 2의 X제곱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얘를 오른쪽으로 적당히 뭐 한 칸, 두 칸 이 정도로 움직인 게 바로 뭐다? 얘가 바로 2의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그래프다. 이게 이제 f가 되고 이게 이제 g가 되겠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른쪽으로 두 칸만 움직였기 때문에 자 보세요. x축하고 평행한 이 선들, 이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빨간색 선들은 전부 다 길이가 뭐니? 그쵸? 다 2죠. 2. 오른쪽으로 두 칸 옮긴 거니까 얘네 다 2가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보자. 가를 보니까 F하고 G하고 A하고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B가 더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양수이면서. 그러면 Y는 B는 한 이쯤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제 Y는 A라는 선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둘러싸고 있는 것은 얘네들이죠. 얘네들의 넓이가 얼마래요? 6이란 말이에요. 6.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6이라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니? 그렇죠? 3이겠구나가 한눈에 보였으면 좋겠죠. 왜냐면은 그 이유는 간단하지.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요 길이가 다 2로 통일되어 있다 그랬지. 그죠? 그러면은 선의 길이가 2짜리를 얼마만큼 쌓아야 넓이가 6이 돼요? 그렇죠. 3만큼 쌓아야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는 거지.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만약에 얘가 길이가 2고 세로가 3이야. 가로가 2고 세로가 3이면은 우리는 넓이는 2 곱하기 3은 6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지. 이 길이가 2짜리인 어떤 아주 얇은 그죠? 실 같은 아주 얇은 거를 계속 촘촘하게 쌓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높이를 3만큼 쌓았을 때의 넓이가 6이 되는 거지. 2 곱하기 3은 6.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아주 얇은 실을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와법사 보세요. 쭉 쌓는데 약간 삐뚤게 쌓아도 알게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넓이가 6이 되려면 그냥 이 길이를 6만큼 되도록 쌓는 거구나. 3만큼 그죠? 3만큼 되도록 쌓아야 길이가 2짜리가 촉촉촉 쌓여가지고 3만큼 누적되는 것이 넓이는 2 곱하기 3 해서 6이 되지 않을까, 그죠? 6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가라는 조건에서 어렵지 않게 높이가 3이 되는구나. 즉 B에서 A를 뺐더니 3이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나를 보시니까요. 역함수가 나와 있고 B 넣고 A 넣고 뺀 게 6이야. 근데 역함수를 구하려고 했더니 구할만 하죠. 이건 너무 간단하잖아. 한번 해볼까요?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한번 해보자. F 인버스는 뭐예요? 그쵸? 그냥 로그 2의 x가 되겠지.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 밑은 동일하잖아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평행 이동이 한번 일어났으니까 한번 안전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xy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y는으로 바꿔보자. 그럼 y-2는 로그 2의 x에다가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2가 되겠지. 그죠? 여기다 예쁘게 써줄게요.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2. 기억하시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g 인버스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죠? 로그 2의 x 더하기 2란 얘기야.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까지에다가 2가 더해진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여기에다가 2가 더해진 이런 느낌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문제에서 그러면은 b를 넣고 a를 넣었어. b를 어디다 넣었어요? g 인버스에 넣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로그 2의 x가 아니라 로그 2의 b 플러스 2에다가 그다음에 인버스가 a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럼 더하기 빼기죠. 빼기 로그 2의 a가 결론적으로 로그 2의 6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가 한 번에 잡아내 볼까요? 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로그 2의 2잖아요. 로그 2의 4네요. 4. 로그 2의 4죠. 그러면은 더하기면서 여기는 빼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로그 2의 한 번은 어떻게 잡아? 그쵸? 4b 나누기 a로 잡는 거지. 걔가 바로 뭐예요? 로그 2의 6이란 얘기야. 그럼 다 끝났네. a분의 4b가 6이다 라는 사실. 아하, a분의 4b가 6이에요. 그냥 계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4b는 6a가 되니까요. 그죠? 2b는 3a다 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b 빼기 a가 3이라 그랬죠? b 빼기 a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잘 연립해주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연립하는 사람마다 다른 과정이 있을 테지만 선생님은 그냥 여기서 2b-2는 6이 되니까요. 2b가 3a라며. 그러니까 여기다가 3a를 대신 대입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3a-2a가 6이니까 a는 바로 6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다 써보자. a는 6이 되고요. 그럼 b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a가 6이면 b는 넘어가니까 9가 됨을 알 수 있어서 두 개를 더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15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사실은 요까지만 넘어오면은 그냥 여기는 그냥 계산이야.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 한 번만 조금 더 이렇게 복습 포인트는 뭐냐면 별거 없죠. 그냥 길이가 2짜리 녀석을 조금 삐뚤게 쭉 쌓아도 어차피 높이가 3이 될 때 넓이는 6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딱 하나. 그죠? 요거 하나만 그냥 알고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27번은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보세요. 자, 28번입니다. 곡선 로그 3의 9x. 여기 지금 위에 있는 녀석이죠. 이 녀석이 있고요. 이 녀석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로그 3의 9x랑 로그 3의 x랑 어떤 차이가 있죠? 그렇죠. 로그 3의 9x는 이게 9x를 분리해 주면은 로그 3의 x 더하기 2가 되잖아요. 그 무슨 말이야? 그렇죠. 이 그래프를 위로 두 칸 올린 게 얘다 이런 말이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그냥 눈으로 한번 연습 삼아서 확인만 해주시면은 얘를 그대로 한번 선생님이 클론으로 복사를 해보자. 그러면은 얘를 두 칸 이렇게 올리면은 정말로 겹쳐질까? 정말 그럴까? 이상해지지 않을까? 어때요? 오, 겹쳐지죠. 이런 식으로 아래로 두 칸 싹 내리면은 곡선의 구부러진 정도가 완벽하게 일치한 똑같은 그래프란 얘기죠. 위아래로 두 칸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얘는 2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A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2가 됐으니까 문제에서 이제 어디 갔니? A, B하고 B랑 같다 그랬으니까요. 여기랑 여기는 같으니 얘도 2란 얘기죠. 그렇죠? 문제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small a, b라고 했을 때 얘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A, B 찾아라 그런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각자의 생각이 있을 텐데요. 가장 합리적인 계산은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자, A, B는 어디 위의 점이죠? 그렇죠? 여기라는 로그 3의 9x라는 선 위의 점이야. 그러면은 a를 대입한 게 b가 되니까 여기서 문자를 하나로만 통일해 볼까요? 그러면은 a, 어떻게 됩니까? 로그 3의 9a가 되겠지. 로그 3의 9a. 그렇죠? 얘가 지금 b가 되는 겁니다. 로그 3의 9a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a를 구하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b가 나오는 거니까 a를 어떻게 구할까는 바로 이거죠. 이 점을 a를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한 점이 맞아요. 여기
즉 로그 3x 위의 점이다를 이용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a, 로그 3의 9a를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한 거니까요. a 더하기 2, 로그 3의 9a가 될 거야. 자, 이 좌표가 어디 위의 점이에요? 그렇죠. y는 로그 3x 위의 점이잖아. 그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로그 3의 a 더하기 2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쵸 로그 3의 9a가 됩니다. 이런 식이 나왔고요. 당연히 그러면은 a 더하기 2가 9a로서 서로 일치해야겠지. 그러면은 a 더하기 2가 9a가 될 테니 얼마가 되겠니? 넘어가면은 2는 8a가 된다. 아, a는 4분의 1인 것이 어렵지 않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a가 4분의 1이니까 그 a라는 좌표는요. 4분의 1, 로그 3의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얘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A 좌표, 얘가 바로 B 좌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 더하기 3의 B제곱이야. 그러면은 4분의 1 더하기 3의 B가 바로 로그 3의 4분의 9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계산의 성질 중에서 얘랑 서로 바꿔도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9의 로그 3의 3제곱, 로그 3의 3은 1이니까 됐죠. 그럼 여기까지가 답이네. 4분의 10이 되고요. 약분하면은 2분의 5가 되어서 정답은 뭐 5번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의 핵심은 그냥 별거 없죠. 아, 로그 3의 x를 로그 3의 9x는 얘가 될 테니 위로 반듯하게 두 칸 올라간 거야. 이것만 알면 뭐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가볍게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9번입니다. 문제는 길어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고 풀어보셨겠죠. 그 정도는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확대를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속에서 여기 a라고 하는 점은요, 요거 지수함수의 x 절편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니? 그렇죠? 1,0이 되니까요. 요 5a의 길이는 1이 되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c는 지금 요 지수함수의 y 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c는 0,1이 되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직각이기 때문에 요 조그만 삼각형 있죠? 요거 OAC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란 말이야. 그죠? 여기까지는 그냥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럼 당연히 일단은 여기 AC의 기울기, 요거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란 얘기지.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얘가 이제 직각이면서 얘도 누구랑 평행? 그죠? 여기 AC랑 이렇게 평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기울기도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기울기는 당연히, 그쵸? 1이 되겠지. 기울기는 1이 되겠죠. 왜냐면 얘랑 직각이니까 곱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맞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딱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45도란 말이야. 그러면은 누가 45도일까? 여기가 45도니까 얘도 45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 되고 여기도 45도. 맞지? 그럼 여기도 45도, 여기도 직각. 눈에 보이는 게 엄청나게 다 간단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각형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 전체의 넓이 얼마예요? 그렇죠? ABCD가 6이라고 했는데요. ABCD가 6인 녀석을 선생님이 얘를 딱 반으로 갈라서 이 왼쪽에 있는 넓이와 요 오른쪽에 있는 넓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요 AB의 길이는 1이라고 하는 점이 요 A는 X제곱에 대입된 Y 값이니까 그냥 A라는 길이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또 뭐야? 여기의 길이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A, B, C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밑변으로 하고 1을 높이로 하기 때문에 곱한 다음에 절반으로 나누면은 2분의 A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게 오른쪽에 있는 요 넓이를 더해야 되잖아요. 이 넓이는 굉장히 쉽죠. 왜냐면은 우리는 뭘 알아요? 그렇죠? 여기가 길이가 A일 때 여기가 지금 직각이고 45도니까 몇 대 몇 되면? 그렇죠? 1대 루트 2라고 하는 길이 B를 알잖아. 그러니까 이쪽의 길이가 A이기 때문에 요 AD라든가 요 BD의 길이는 루트 2로 나누는 루트 2분의 A라는 길이를 갖겠지. 맞죠?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냥 이 넓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두 개를 곱하고 절반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두 개를 곱하면은 2분의 A제곱이니까 절반으로 나누면은 그렇죠? 4분의 A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것이 합이 6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AD, BC가 6이니까요. 그럼 이거를 풀어주시게 되면은 4 곱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2A 더하기 A제곱은 24가 되고요.
그럼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4는 0이 되니까 a 플러스 6에다가 a 마이너스 4는 0이 되어서 a는 4가 되겠지. a는 음수는 안 되겠죠. a는 길이로서의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인 당연히 a는 양수니까. 자, 그럼 a가 4가 됐다는 얘기는요. 뭐 다 끝났네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 곱하기 b인데 a는 4 구했고요. 이제 b만 찾으면 되는데요. b는 뭐였죠? 그렇죠. 여기였다 여기. 로그 b의 x예요. 밑값을 찾아라 이거잖아요. 그럼 밑값을 찾을 때에는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선생님 요 d라는 좌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 d라는 좌표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그렇죠. 아까 이 길이가 4였잖아요. 친구들 여기가 4였다는 얘기는 여기서 또 보조선을 하나 그어볼까? 이렇게 좀 뭐 복잡해 보이는데 뭐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 길이가 또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2분의 4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45도 90도니까 또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값이 루트 2분의 a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밑변은 뭐가 되는 거야? 그죠? 루트 2로 다시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2분의 a가 되겠지. 맞잖아요. 그죠? 루트 2분의 a를 다시 나누기 루트 2분의 1을 하니까 곱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2분의 a가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은 a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이 높이는 지금 뭐가 돼요? 그렇죠? 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길이가 2가 되니까 그럼 d라는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d라는 좌표는 1에다가 2가 더해지니까 3이 되고요. 그죠? 그럼 3,2가 되겠네. 그죠? 3,2. 그러면은 로그 b의 x가 3,2를 지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로그 b에 3을 집어넣은 게 2가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b 제곱은 3이 되니까 b는 이제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b는 루트 3이 되고 a는 4다. 그럼 두 개를 곱하는 게 최종 정답이 되니까요. 4 루트 3이 답이어서 정답은 뭐 2번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던 거지. 29번은 풀이 과정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도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과정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은 그냥 그 45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최대한 살려서 1대 1대 루트 2 그 비율 관계만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봤던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법한 문제였습니다. 자, 30번입니다. 문제 충분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림을 보고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자.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제곱해서 역수값 취하여라 이런 말이다. 결국에는 A, B와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 자, 문제에서 읽어보셨겠지만요. 어떻게 했죠? 그렇죠? 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첫 번째 뭐 한 거예요? Y축 대칭하니까 대충 이 정도 느낌이었겠지. 그죠? 여기는 그냥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그러면은 이 빨간색 선생님이 y축 대칭 이동한 거를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4분의 1, 위쪽으로 4분의 1 정도 이렇게 옮긴 게 바로 보다 fx가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맞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거든. 지금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위쪽으로 지금 여기 선생님이 가렸는데 x축 방향으로 4분의 1, y축 방향으로 4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함수가 있었을 거야. 그게 바로 지금 그 2에 굳이 따지면 요 함수인 거죠. 2의 마이너스 x제곱 y축 대칭한 거니까 맞죠? 자, 그거를 우리가 오른쪽으로 4분의 1, 위쪽으로 4분의 1 같다는 얘기는 어떤 점이 하나 있었을 때, 그죠? 여기 하나의 랜덤한 점을 잡았을 때 오른쪽으로 4분의 1, 위쪽으로 4분의 1만큼 같다는 얘기는 이 점이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 근데 이 점이 이렇게 옮겨진 거거든요. 빨간색 점으로. 근데 지금 여기가 당연히 직각이면서 이쪽이 같게 되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 파란색 점은요. 요 파란색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상에 존재하는 빨간색 점으로 옮겨진 거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당연한 얘기야.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파란색 점을 오른쪽, 위쪽 똑같은 길이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이 파란색 점은 어디로 옮겨지냐면 이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인 녀석, 그렇죠? 여기 선상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말을요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거거든요. 지금 y축 평행 이동까지만 한 게 지금 이런 느낌으로 여기였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b라고 하는 0,1이 있었죠, 그죠? 근데 걔를 오른쪽으로 4분의 1, 위쪽으로 4분의 1 옮기면은 그게 바로 어디다? 그쵸? b, 0, 그러니까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 인선, 그게 바로 이거잖아. y는 x 플러스 1. 거기 선상 위에 있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쵸? 아, 오른쪽으로 4분의 1, 위쪽으로 4분의 1. 여기가 바로 A구나. 분명히 자신죠. 오, 너무 당연한 얘기를 막 어렵게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우리가 확대해서 그리자면 어디를 확대해서 그리는 거야? 그쵸? 이만큼의 직각, 조그만 직각삼각형을 확대해서 그리면 여기가 직각이 되고요.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 되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만큼 위쪽으로 4분의 1만큼 같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B라는 점이 이제 A로 옮겨졌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B를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1짜리인 선 위에 A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당연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야?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하면서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루트 2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A, B의 길이가 되는 거지. 끝났죠. 좀 허무하죠. 자, 4분의 2, 4분의 루트 2. 4분의 루트 2가 이제 K거든요. 그쵸? 자, 문제에서는 제곱해서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제곱까지 하면은 16분의 2, 즉 8분의 1이 되고요. 역수를 취해주면은 뭐 답은 8이다. 뭐 이렇게 문제를 구하는 문제였다라는 거지. 물론 이 단계별로요. 이 친구들. 이 단계별로 식을 잡아서 풀어도 되겠지.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마도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쪽 똑같은 길이만큼 가면은 이 B라는 점이 어디로 옮겨지는 거야? 그쵸? B를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1짜리인 선 위로 옮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만 우리가 그림을 확대해서 그리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거야. 이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맞겠지. 그지? 30번은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도형의 성질로서 한번 해결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